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목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시작해보죠. 출근길에 들으면 좋고 퇴근길에 들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안녕하세요 주선님이라고 써있는 바로 이 회사 공유 킥보드 라임의 철수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언젠가부터 강남역 일대에 공유 킥보드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뭐 일곱 색깔 무지개도 아니고 별의별 회사들이 다 있었죠. 그 중에 하나 바로 이 라임이라는 회사예요. 라임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거의 1위 정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전동 킥보드가 충전 안 된 거를 발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충전하시면 돼요. 충전하시게 되면은 그거에 따른 크레딧을 줘서 돈까지 벌 수 있는 모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를 충전해 주는 사람들 주서라고 불렀었던 겁니다. 이 회사가 2019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년? 2년을 조금 넘겼는데 6월 30일부터는 이제 서비스를 종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러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죠. 근데 3월부터 조짐은 보였었어요. 국내에 있는 지사장이 사임을 하고 다른 회사로 갔습니다.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것 같으니까 미리 진행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공유 킥보드가 현재는 활성화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기다렸던 것 중에 하나는 자전거 도로를 달려도 된다 이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이슈가 되고 나서부터는 더 큰 문제가 좀 발생하기도 했죠. 사망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법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그래서 많아요. 킥보드 탑승자 같은 경우에는 헬멧도 써야 되고 우리가 그 운전면허증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원동기 면허증도 있어야 되고 달릴 땐 도로로 달려야 되는 등 제재 규정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좋기는 좋은데 두 명 이상이 타시는 경우들도 많고 이게 주차를 여기다 굳이 했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킥보드를 아무데나 던져 놓으셨던 분들도 있으세요 분명히. 그렇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이거 좀 치워버렸으면 좋겠다 신고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됐었죠. 물론 이제 킥보드 주차장이라고 하는 곳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전동 킥보드를 타는 거는 타다가 아무데나 던져놓고 잘 세워놓고 그리고 내가 갈 곳을 가면 되기 때문에 편의성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한계가 있었다. 편의가 중시되지만 안전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속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에는 관련된 이슈가 있기도 했었죠. 자, 공유 모빌리티 업체들은 점점 그래서 전동 킥보드를 공유하는 거에서 전동 자전거 공유로 좀 사업 영역을 바꾸고 있습니다. 똑같이 생기긴 했지만 자전거를 이제 아무데나 던져두기보다는 한쪽 구석에 세워놓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관리의 편의성도 있기 때문이겠죠. 코로나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라스트 마일, 그래서 고객이 마지막에 어디로 가느냐, 이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더불어서 성장을 했었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상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아이오닉 5가 나올 때 현대차의 전동 킥보드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어느 순간 묻혀버렸었죠. 아마도 정부 정책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좀 한 발 뺐어 그런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이번에 라임의 국내 서비스 중단이 다른 전동 킥보드 업체들한테도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패스권을 사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접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위축될 거는 분명히 보이네요. 자, 두 번째 얘기 가죠. SKT에서 패스 프라임 서비스를 내놨고 여기서 미술품 분할 소유권을 증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제가 SKT의 서비스라고 한다면 11번가에서 하는 이제 우주 패스 이거는 알고 있는데 패스 프라임은 솔직히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걸 확인해 보니까 이 패스가 제가 생각했던 패스가 맞아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그 통신 3사에서 공동으로 만든 것 중에 패스라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 신원을 확인을 할 때 전화번호를 보내서 문자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패스 앱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비밀번호를 눌러서 승인받는 절차를 가지기도 합니다. 3사는 이걸 정말 키우고 싶었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많이 크지는 못했어요. 여기다가 운전면허증을 넣어주는 서비스가 나오기도 했었지만 이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데가 별로 없기도 했었죠. 자, 바로 이 패스를 돈을 내고 써라. 이상하죠? 무료로 쓸 수 있는 건 쓸 수 있는데 필요하다라면 유료 서비스를 쓰세요. 이게 프라임 VIP 멤버십인 3,96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적은 돈은 아니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금액도 좀 신기하죠. 3,960원. 3,960원이라는 돈을 내게 되면 어떻게 혜택이 있는지가 나와야 돼요. 이게 궁금해서 제가 SKT에 들어가서 패스 프라임이라는 거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보게 되면 패스 앱에서 제공하는 주요 부가세의 핵심 기능과 패스 머니 추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어떤 기능인데 보니까 신용정보,
신용점수 확인 및 신용정보 변동 알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토스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것들을 받고 있고요. 금융인증, 금융기관 본인 확인 실패 이력 실시간 알립니다. 어떤 금융기관이 나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었는지 이것도 실패했다면 실시간으로 알려준다는 기능인데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 정보는요. 추천 종목이라든지 공모 추천형 일정 등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해줘요. 이 중에 공모 추천형 일정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죠.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추천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기능을 사용하는데 3,000원 정도이다. 이거에 대한 가치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이건 따로 이야기 드리지 않고요. 카드 혜택 검색 기능 제공이라는 거는 소비 패턴을 보고 난 다음에 당신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카드가 어떤 게 있다. 이런 걸 추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기억하기엔 뱅크 샐러드부터 시작해서 자산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좀 이 혜택들을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죠. 자, 나머지 패스앱에서 주로 제공하는 주요 부가 서비스, 신용 지킴이, 세이프 가드, 세이프 캐시 등의 일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자, 일단 패스머니 추가 혜택 제공. 제가 요게 좀 특이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패스를 통해서 우리 승인을 받고 본인을 확인한다 했었죠. 이 확인 절차가 이루어질 때마다 패스머니라고 하는 거를 최대 50원을 적립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난 확인만 했는데. 어떻게 하죠? 대신에 이제 하루에 얼마까지 되느냐? 500원까지 됩니다. 하루 최대 10회, 문자가 5회 정도, 패스가 5회 정도예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그럼 얼마를 벌 수 있느냐?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한 달 내내 하게 되면 이게 15,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10회를 채우면 500원 정도가 되니까. 근데 이게 최대 50원입니다. 최소는 15원부터 적용이 돼서 이렇게 되면 15,000원이 아니라 한 9,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벌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럼 3,960원을 내고서 9,000원을 벌게 되면 이거는 좋은 점이죠.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패스앱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이게 좀 나왔으면 좋겠고 약간씩은 좀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패스앱은 추가로 매월 GS25라든지 CU라든지 세븐일레븐 선택을 해서 1,000원 정도 할인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가적인 혜택을 많이 주게 되는 것들이죠. 자, 이 서비스로 돈을 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제 어쨌든 이번에 알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슈는 미술품 분할 소유권에 대한 것들이죠. 6월 30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이때까지 SKT를 쓰시는 분들이 프라임 3,960원짜리를 가입하시게 되면 100% 분할 소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을 잘게 쪼개서 여러분들한테도 몇천 분의 1 정도의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이 소유권의 가치가 대략 2,000원 정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 2,000원 받고 매달 받는 거 아니니까 2,000원 받고 작품제 가격이 얼마냐 궁금할 수 있는데 이번에 선택한 작가님들의 작품이 박소보, 이유원 작가님들인데 보통 3,000만 원, 2,500만 원 정도, 2,500만 원 정도 이 정도 금액입니다. 가입자에 맞춰서 엄청 잘게 쪼개 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2,000원짜리를 받았으니까 엄청나게 폭등을 하겠지. 2만 원이 될 거야. 뭐 2천만 원이 될 거야. 이건 아니겠죠. 이건 아니지만 일단 재미 삼아서 이렇게 분할 소유권을 내가 가지게 되는구나. 그래서 패스프라임의 다음 행보는 앞으로는 NFT 투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살 수 있는 분할 자산에 대한 것들로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그래서 개인의 자산까지 관리해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냄새가 좀 납니다. 자, 패스프라임에 가입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개개인들한테 분할 소유권 투자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패스 입장에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맞춤화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는 수단이 됐다. 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가입하실 필요가 없긴 하겠지만 나도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3,960원이니까 한 달 사용하고서 또 없애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분할 소유권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달만 사용하고서 없애게 되면은 소유권은 박탈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약정이 나올 테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얘기 드립니다. 메타버스에서 음악 오디션이 열립니다. 플랫폼은 SK 또 나왔네요. SKT의 이프렌드이고 가요제 명이 정해진 거는 틴틴 오디션이라는 이름이 정해졌어요. 자, 틴틴이라는 말이 두 개에 들어간 것처럼 그 방송을 보시는 우리들 다수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10대들만 참가할 수 있는 가요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브랜드가 혼자 진행하지는 않고 동아방송예술대하고 함께 진행을 하는데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틴틴 오디션으로 구글링을 하시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디서 검색을 하셔야 되느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야 돼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게 되면은 틴틴 오디션
이게 왜 이걸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던데 접근 편의성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별도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그냥 그 네이버 모두 사이트로 만들었습니다. 뭐 이거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빠르게 정보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밑에 보게 되면은 틴틴 오디션이란 해서 정보들이 나오죠. 이게 뭐다 나오는데 싱어게인2의 김소연님께서 응원 영상을 보내셨고요. 쭉 내려가 볼게요. 오디션 진행 과정이 되어져 있죠. 토너먼트입니다. 참가 접수를 받고 유튜브 공개 링크 지원자 양식 예선이 있고요. 매주 금요일 이프랜드 라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쿼터 파이널이 있고 세미 파이널이 있고 마지막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공연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중고교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고 1차 접수가 6월 7일부터 벌써 시작됐습니다. 6월 24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진행은 다음 달 7월 15일부터 이제 금요일마다 진행이 돼서 12월에 모든 프로젝트가 끝나게 됩니다. 대상을 받은 분들은 300만 원, 금상이 100만 원, 은상이 500만 원, 동상이 30만 원 정도, 금상이 50만 원, 동상이 30만 원 정도 부여가 되고 이 수상자들한테는 동아방송 예술대를 갈 때 5% 정도 가산점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궁금한 게 제가 제일 처음 생각했던 거는 이 프렌드라고 하는 거 자체가 우리 아바타로 들어가잖아요. 아바타로 들어가니까 그래 편견 없이 그러면 가창력만으로 승부를 보는 건가? 라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궁금증이 남는 게 이 친구가 지금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신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먼저 신원을 하고 난 다음에 목소리 검증을 하고 나서 라이브를 진행되는 건가?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스텝 2에 보시게 되면 라이브로 예선이 진행이 되는데 참가원 영상이 아니라 예선용 영상을 새롭게 제출해야 된대요. 이건 무슨 소리냐? 이제 알았어요. 금요일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 프렌드의 이 라이브를 보러 들어가게 되면은 영상이 라이브로 누군가가 노래하는 모습을 실시간 생방을 해주는 게 아니고 녹화된 영상을 이 프렌드 기능 중에 틀어줄 수 있다 보니까 영상이 틀어지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최초 공개가 돼서 녹화된 영상이 라이브가 된다. 이걸 이제 우리들이 모여서 아바타로 보면서 좋아요 날려주고서 이거 너무 좋다라면 투표를 할 수 있는 폴 기능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오프라인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면 좀 반쪽짜리가 아닌가 싶기는 한데 어쨌거나 새롭게 진행되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대장정이에요. 7월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5개월의 대장정이라서 이거 잊어버리게 되면 모두가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억해놨다가 챙길 테니까 우리도 좀 기억했다가 7월 달에 단체로 들어가서 관람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좀 하고 저희 단톡방 유지하고 있죠. 단톡방에서 이런 의견들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언제나 박수를 받을 만하죠. 이 브랜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IT에 대한 이야기 3가지 소식이었습니다. 공유 킥보드 라임초스 이야기 되었고요. SKT 미술품 분할 소유권 증정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오디션이 열린다는 이야기 3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